이번에는 문제사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자,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매크로입니다. 자, 커머 2급 실기시험에서 매크로는 총 2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매크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를 보면 B16에서 G16 영역에 월별 거래량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매크로의 이름을 합계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합계 매크로는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동일 시트의 B18에서 C19 영역에 생성한 다음에 단추의 텍스트는 합계로 입력을 하고 이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은요. 먼저 처음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한 다음에 B18에서 C19 영역에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추에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매크로의 이름을 합계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B16 영역에서 G16 영역에 월별 거래량에 대한 합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종료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매크로를 직접 엑셀 시트에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단추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는 개발도구 탭에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개발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에 있는 삽입 안에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B18에서 C19 영역에 드래그해서 단추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단추를 삽입할 때에는 그냥 드래그를 하는 것보다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지금은 삽입된 단추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이 드래그한 영역의 크기에 맞게끔 단추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단추나 도형을 삽입할 때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드래그하게 되면 그 드래그한 영역의 크기에 맞게끔 단추나 도형이 삽입된다는 것을요. 자, 단추를 삽입하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이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합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기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는 자, 매크로의 이름이 올바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란을 보면 합계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은 매크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월별 거래량의 합계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합계를 계산할 B16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합계는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자, 수식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동합계는 수식 탭을 선택을 하고 함수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동합계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합계를 계산하는 sum 함수와 범위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자, 우리는 범위가 올바른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정된 범위를 보면 B4에서 B15 영역으로 7월의 거래에 대한 그 영역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도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을 입력한 셀에 커서가 놓여지게 되는데요.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른 이유는요. 자,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수식은 각각의 셀에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B16 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입력해줘도 됩니다.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B16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자, 월별 거래량의 합계를 모두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크로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매크로를 종료할 때에는 그냥 바로 매크로를 종료해도 되지만, 자,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하고, 자, 개발 도구 탭에 있는 코드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자, 이메일 셀을 클릭한 이유는요, 사실 이메일 셀을 클릭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혹시나 우리가 매크로가 올바르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메일 셀을 클릭한 것입니다. 자, 이메일 셀을 클릭하는 것은 클릭해도 되고 클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매크로를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텍스트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편집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한 다음 합계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매크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확인해 보면 A3에서 G3 영역에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서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식 매크로는 도형의 사각형 안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 28에서 F19 영역에 생성을 하고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다음 이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사각형 안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28에서 F19 영역에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식 매크로는 A3에서 G3 영역에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를 종료한 다음에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두 번째 매크로를 엑셀의 시트에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사각형 안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28에서 F19 영역을 드래그하여 도형을 삽입하면 되는데요. 자, 도형을 삽입할 때에는 단추를 삽입할 때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영역의 크기에 맞게끔 도형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도형의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바로하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는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이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서식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나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기록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의 이름이 서식으로 올바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는 A3에서 G3 영역에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식을 적용할 A3에서 G3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위쪽에 미니 도구 모음이 나타나는데요. 이 미니 도구 모음에서 글꼴색 란을 클릭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표준색에서 표준색 파랑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글꼴색을 파랑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이메일 셀 선택을 하고 개발 도구 탭에 있는 코드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의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시 도형의 바로하기 메뉴에서 이번에는 텍스트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다음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자, 텍스트 편집에서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자, 지금 작성한 매크로들이 올바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계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수식은 삭제하고 A3에서 G3 영역의 글꼴색은 다시 자동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합계 단추를 클릭해 볼게요. 자, 합계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B16에서 G16 영역의 월별 거래량의 합계가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서식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A3에서 G3 영역에 지금 보는 것처럼 글꼴색이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매크로 작업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작업의 마지막 문제인 차트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이번 작업은 차트 작업인데요. 이 차트 작업의 지시사항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트 작업은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했던 셀 서식 작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시사항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정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 작업의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2018년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엑셀의 차트 작업 시트로 넘어가서 첫 번째 지시사항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에 있는 차트에서 범례를 보면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개의 계열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개의 계열을 삭제해 주면 되는데요. 자, 계열을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계열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림 영역에 있는 2015년 계열을 마우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바로 확인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2015년 계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2016년과 2017년 계열을 삭제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2016년 계열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바로 확인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계열을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해주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차트에 있는 2018년 계열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의 두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두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차트 종류를 원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럼 엑셀의 차트 작업 시트에서 차트 종류를 원형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한 다음 바로 하기 메뉴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자, 원형 탭을 선택한 다음 원형에 있는 원형 차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세로 막대형 차트에서 원형 차트로 차트 종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작업의 세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세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차트의 데이터 레이블 값과 항목 이름, 그리고 범례 표지를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건 역시 차트 작업 시트에서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계열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 중에서 레이아웃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 클릭을 하고 메뉴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블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의 레이블 옵션 탭에서 먼저 레이블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표시할 항목은 값하고 항목 이름 그리고 변내 표지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내용 중에서 항목 이름을 선택을 하고 값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레이블의 범례 표지 포함을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에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레이블 위치에서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하고 닫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블이 바깥쪽 끝에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작업의 네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네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차트 영역은 미세역과 바다색 강조 5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 작업 시트로 넘어가서 미세역과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미세역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한 다음 자,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에서 자, 이번에는 서식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스타일 중에서 자,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단추를 클릭한 다음 자, 이 중에서 미세역과 바다색 강조 5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자, 각 스타일에 그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면은요. 약 한 1초 정도 뒤에 이 스타일에 대한 그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미세역과 바다색 강조 5를 찾습니다. 그리고 미세역과 바다색 강조 5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영역에 미세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작업의 마지막 다섯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마지막 다섯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은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테두리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의 바로하기 메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 스타일 탭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둥근 모서리를 체크한 다음 닫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의 각각의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차트 작업을 해보았습니다.